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를 발전시킬 방향은 내놓지 않고 급여 수준도 좀 높고 실무자들도 아니고 가장 쉬운 타겟으로 40대를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내 청춘 다 버리고 일찍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람을 30%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턴어라운드해서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 집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한 달 전 인사발표가 났는데요. 저만 이번에도 승진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안녕 과장, 그게 바로 접니다. 밑에 있는 후배들도 일을 잘해서 저보다 먼저 중간 관리자가 된 후배도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집에서도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동기들한테 밀려서 서러운 건 둘째치고 후배들 보기가 참 쪽팔립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비상 경영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 다음 단계는 구조조정일 것 같고 이번에 승진 못한 제가 1순위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이 들리죠 저런 얘기가. 네네. 직장인들한테 구조조정만큼 저승사자 같은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려운 얘기죠. 그렇죠. 네. 저도 딱 들어보면 저의 과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구나 이런 일이 당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속에 있지 않을까. 30년 동안 기업에서 인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제가 그걸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저분들의 또 얘기를 들어드려야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거를 해결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 보니까 가슴도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요즘 하루가 다르게 매일 하루에 대기업이나 네. 중소기업이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그렇죠. 회사를 크로징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큰 문제가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의 절반 이상의 직장인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네. 있고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한계 기업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굉장히 호황이었다가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하면서 한 2년 정도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견기업 이상이나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고요. 스타트업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네. 그 사람들은 구조조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요. 생존이 이슈라는 네, 거죠. 생존이 바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모든 직장인이 생존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IMF 때 그 모 기업의 구조조정 이슈를 들어갔는데 제가 하는 일은 심리학자로서 이분들이 나가시는 것들을 준비시키는 작업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진로를 잡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로 괴로워했고요.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지만 스테이 하신 분들도 저한테 많이 찾아오셨던 이유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저희 팀장님이 아니면 저희 후배가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마치 전쟁에서 동료를 잃는 것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느낌들, 어떤 생각들, 그리고 심리적인 아픔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존 증후군, 생존해서 아직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었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 있고 언제 경제 상황이 좋을지 모르는데 나 어떡하니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불안해지면 사람의 행동이 정상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안 잘리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마 거기까지는 할 거예요. 새로운 거를 시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저희가 또 정으로 끈끈하게 매여 있잖아요. 외국 기업과 다르게 우리나라 기업은 형님 동생 하면서 정말 친한 끈끈한 관계를 맺었는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생존에 대한 증후군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던 경우도 있은 것 같습니다. 양가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안한데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대 때는 어차피 우리가 정말 완전히 정으로 끈끈해지는 사람들이고
20, 30대는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기능적인 관계란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40대는 그 중간에서 50대들의 그 끈끈한 거를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구들은 아무래도 산업화가 일찍 됐다 보니까 이런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딱딱딱 정형화돼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가는 사람한테 만약에 1년치 보너스를 준다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너스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힘들면 그 피해는 회사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이게 단순히 개인과 기업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안전망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이분들이 혼자 문제를 겪는 게 아니라 자녀들, 부인, 가정 전체, 그다음에 사회까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저희가 IMF 때 봤잖아요. 그 OECD 자살률 1위였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퇴사를 하신 분들, 가족이 하는 얘기, 주변의 지인들이 하는 얘기를 모으다 보면 결국은 외로웠던 거죠. 그리고 억울했던 거고요. 사실은 평생 고용이 당연한 생각이었죠. 한번 그 회사 들어가면 30년, 35년을 그냥 뼈를 묻는다. IMF를 겪으면서 그 패러다임이 다 무너진 거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 뭐 쌍용차 구조조정 사례들도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개인들과 가정들이 거기에 이제 임팩트를 받았고 굉장히 극단적인 대치 상황까지도 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분명히 지금 아직도 있는 것 같고요. 직장이 우리를 원래는 보호해주고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것까지 비용 이걸 다 책임져 줬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나몰라라 하는 존재가 돼버렸던 거죠. 이제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30%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를 사람을 줄였을 때 비용이 절감되고 좀 더 가벼운 몸체가 돼서 이 이후에 턴어라운드에서 좋아지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 집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구조조정은 해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비용 관련해서 이슈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용 절감한다. 우리 어려우니까 뭐 팀회식 없을 거야. 비용 처리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 이거 뭔가 오는구나. 소문이 돌고 네,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구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 우리 그럼 몇 퍼센트 잘라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죠. RIF라고 불러서 Reduction in Force라고 해서 사람을 줄이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이제 직원을 줄이는 경우겠죠. 그 이전에 먼저 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비즈니스 스트럭처 리스트럭처링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A, B, C, D라는 그런 사업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다 나쁘진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을 예측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좀 좋지 않거나 하는 사업 중에 어디까지 손을 댈 거냐가 1번이겠죠. 4개 중에 우리는 C 정도만 걷어내면 되겠어. 20% 정도 비용 세이브를 하니까 괜찮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C, D 다 날려서 한 50% 정도는 확보를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 이러면 아주 최악이 되는 거죠. C 사업과 D 사업에 딸려 있는 그 인력들이 갈 곳이 없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결정이 갈리게 될 텐데 그럼 C, D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날릴 거냐? 일부는 잔류시키고 일부만 내보낼 거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A, B, C, D에서 사람을 다 골라낼 거냐? C, D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A, B는 그럼 나는 안전지대에 있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재배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때 회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얘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가 나가는 경우가 가장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하게 되면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굉장히 좀 아주 민감할 수 있는 네가 좀 나가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권고사직 형태가 되거나 정리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회사마다 전략에 따라서 그 판단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이 딱 맞아서 이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 단계 넘어가겠다 이런 게 있는데 조그만 기업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구조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인력을 줄이는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게 참 그게 참 안타깝고 그렇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구조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 이후에 결국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저는 우리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 날리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과거 10년, 20년, 30년 동안 우리 다 경험을 해온 거죠.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존 10년 동안 굉장히 우리가 잘 해왔는데 상황이 바뀐 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방만한 경영을 하든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든 턱까지 찬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여유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미리 대비를 하자. 지방이 꼈는데 지방 정도를 한번 제거해보자. 안 할 수가 없는 게 안 하다 보면 전체 생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또 그게 구성원들 개인들의 삶과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내 청춘 다 버리고 가족에 일찍 들어가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참았던 눌렸던 게 애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폭발을 한다든가 나 여태까지 뭐 했지? 나가려고 보니까 다음 스텝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됐지? 그만두고 바로 준비하는 치킨집은 98%가 망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나쁜 게 패닉에 빠지시면 절대 안 돼요. 조금 만만한 게 40대가 되는 경향도 좀 있지 않나.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어 할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